퇴직하면 시골 가서 작은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1년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낭만이라는 두 글자만 믿고 시골로 향했다가 늘어난 빚과 마음의 상처만 가득 안은 채 도시로 되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의 꿈을 안고 귀촌했던 한 50대 부부가 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구체적인 점검 목록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김영수 씨. 58세에 명예로운 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퇴직금과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합쳐 경기도 외곽에 그림 같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고 남은 여유 자금이라면 충분히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죠. 부부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외풍이 심한 낡은 시골집은 아무리 보일러를 가동해도 온기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한 귀촌 경험자의 말처럼 그야말로 등은 뜨거운데 코가 시린 기묘한 추위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난방비는 서울 아파트 시절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마트, 은행, 모든 생활 인프라는 차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각자 차 한 대씩 총 2대를 운행해야 했고 매달 나가는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차량 유지비는 예상했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고정비 폭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세금의 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자 김영수 씨의 건강보험은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득은 퇴직 전보다 훨씬 줄었는데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부과된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새로 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는데 서울의 낡은 아파트보다 주택의 재산 가액이 더 높게 평가되면서 보험료가 껑충 뛰어오른 것이죠. 이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인 압박보다 더 부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막연히 기대했던 것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지자체의 귀촌 지원 정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대부분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거나 농업 관련 창업을 하는 귀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사 없이 조용한 전원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내려온 김씨 부부 같은 도시형 귀촌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귀촌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았다고 응답한 귀촌인은 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단단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마을 행사에 얼굴을 비춰도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도시 생활의 습관들이 배운 척한다, 잘난 척한다는 오해로 돌아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부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씨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김영수 씨 부부의 실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골의 지출 구조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난방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라는 거대한 복병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전원 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전원 노동의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잠시뿐 봄부터 가을까지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와의 전쟁, 낡은 시설 보수 등은 온전히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시골은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는 현실의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셋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막연함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우리의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공적인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위한 4가지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매매가 아닌 임대로 반드시 1년 이상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황금률입니다. 한 경험자의 진심 어린 조언처럼 덜컥 집부터 사지 말고 반드시 전세나 월세로 최소한 4계절을 모두 겪어봐야 합니다. 살을 애는 겨울의 난방비, 상상 이상의 여름 벌레 문제, 지긋지긋한 장마철의 습기 등은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시골형 가계부를 새로 써보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 생활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골 생활에 맞춘 예상 가계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물어본 현실적인 예상 난방비. 둘째, 차량 2대를 기준으로 한 유지비. 셋째, 보유세와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이라는 뜬구름이 아닌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은 있으면 좋은 보너스일 뿐 절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작은 카페나 공방을 열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할 것인지, 이를 통해 소소한 추가 소득이라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넷째,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조언처럼 세척을 버리고 낮은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잘난 척, 배운 척, 있는 척은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큰 적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진심으로 인사하고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존중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야말로 단단한 관계의 벽을 허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퇴직 후 전원생활이라는 꿈은 절대 포기할 가치가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꿈은 때로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값비싼 교훈입니다. 환상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냉정한 현실을 2발로 딛고 서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비로소 당신의 전원생활은 진짜 낭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2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